조금 제가 직설적인 얘기긴 한데요. 절대 그분들 앞에서 징징거리는 얘기하지 마세요. 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모처럼 호토박이 영상 상담. 네. 지난주에 제가 40대 가장 두 분과 이렇게 이메일을 이렇게 주고 받았었는데요. 사실은 40대 가장쯤 되시는 분들이 호주 이민의 기회가 있는지를 문의 오시는 경우가 은근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요. 다 한국에서 20, 30대가 부러워하는 그 입장에 이미 가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호주 이민은 얼마나 쉽냐, 어떤 애로점이 있냐, 어떤 걸 잘 고려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지금 방송을 보시는 40대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한번 잘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대기업 다니는 40대 가장, 호주 이민 도전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이 40대 다니는 가장이, 40대 대기업 다니는 가장이 왜 호주 이민?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 있죠, 그죠? 더더군다나 이 가족은요, 부부가 다 대기업에 다니고, 네. 그럼 한국에서 삶이 대충 어떨 건지 여러분들 기억이, 그려지시죠, 그죠? 근데 아마 뭐 대부분 제가 물어보면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녀 교육,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미래, 5년, 10년 후까지 내가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미지수. 이게 이제 40대 중반 되면 이제 오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좀 지나친 그 경쟁적인 삶,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민을 이제 고려하고 또 이제 이 가족도 이제 자녀가 초등학생 2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데, 자, 이런 분들은요, 어떤 걸 유의해야 되냐면, 먼저 이제 제가 전제를 하나 깔게요. 그 호토바기가 말하는 이민이란 영주권을 받고 호주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뭐 학생 비자나 임시 취업 비자 같은 걸로 한 2, 3년, 3, 4년 호주 생활하다가 돌아간다는 기약을 두고 생활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는 이민의 범주에 넣지 않고 영주권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는다는 전제로 도전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40대 가족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길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아주 제한적이에요. 예. 일부에서는 뭐 취업 이민을 통해서 굉장히 장밋빛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보지 못했고요. 그런 괜찮은 길이 있다라고 하면 제 형제 자매부터 불렀겠죠. 네. 물론 뭐 저는 이제 40대 중반을 좀 넘어가긴 했지만, 뭐 이게 호주에 그럼 교민분들 다 뭐 형제자매, 한국인 형제자매 다 불렀겠죠.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네. 자, 왜 이게 아주 제한적이냐면요. 자, 먼저 호토베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이게 제대로 됐다고 치고요, 그죠? 이게 제대로 됐다라고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매우 불확실한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이제 과정인데, 문제는 터널이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고 터널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긴 터널이라 하더라도 이 터널이 언제 끝난다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으면 그러면 달려갈 힘이 생기죠.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가야 된다는 게 이게 참 가장으로서, 40대 가장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초기 몇 년간은 호주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하던 일, 해왔던 그 경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현실은 이제 이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요. 호주 영주권 받아도 한국 대기업 연봉이 안 될 수 있다. 네. 이 전제를 받아들이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잘하면이라는 말에 굉장히 함정이 많죠, 그죠? 네. 잘하면 내가 한국에서 받던 그 연봉 수준에 호주에 가서도 그런 연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받을 수 있고 받는 사람도 꽤 있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영주권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꼭 현실을 직시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세부적인 이제 뭐 개인 신상이라 제가 이거는 두 가족을 조금 이렇게 믹스업을 이렇게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름은 제가 A님이라고 하고, 이제 77년생이니까 이제 40대 중반으로 이제 접어드시는 이제 나이죠. 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인서울에 있는 정말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대학이에요. 대학을 나왔고, 현재 대기업에, 예, 직급도 괜찮으시고, 뭐, 경영 지원 쪽에 이렇게 일하시고, 마케팅 관련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스펙은 대충 우리 상상되잖아요. 그죠? 예. 영어도 웬만큼 하시고, 뭐 학교 다니실 때 학점도 괜찮으시고, 뭐 인턴 경험도 있으시고, 다 있으세요. 어학연수 경험도 있으시고. 또 이 가족은요, 심지어는 와이프분도 또 대기업에 다니세요. 와이프분은 이제 인문학을 전공하시긴 하셨는데, 남편분하고 영어 수준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호주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자, 질문자님이 이제 몇 가지 저에게 이제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인식을 하셨어요. 보통 이제 호주 이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그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한국에서 학력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첫 번째 알아보시는 게 호주에서 무슨 공부를 또 해? 그냥 바로 지금 상황에서 뭐 투자이민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냐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예, 동남아 국가하고 좀 다른 점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투자이민은 제가 항상 뭐 번외로 하고 뭐 되는 대상이 없으니까 아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인베스터 스트림이 있고요, 시그니피컨트 인베스터 스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베스터 스트림은 1.5 밀리언이 필요하니까 뭐 10억 이상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65점이라는 점수가 또 필요한데, 이 점수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 189에서 말하는 독립기술 이민의 그 점수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형태의 점수인데, 이게 65점, 일반 뭐 직장 생활 하면서 이 65점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significant investor 스트림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4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투자 이민이나 다른 이민 카테고리나 한국이 적용 대상이 안 돼요, 거의. 그 반증하는 게, 호주에 많은 뭐 저희 법무사뿐만 아니라 뭐 여러 제가 뭐 이렇게 릴레이션을 갖고 있는 법무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최근 몇 년간은 뭐 투자 이민 수속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호주의 투자 이민은 뭐 중국이나 인도 쪽에 아주 좀 경제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대상자고, 대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 없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이제 호주에서 새로운 직업을 이제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인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내가 이제 이민이 된다는 것까지는 인식을 하셨는데, 이분의 이제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호주까지 이민을 갔는데, 그래도 호주에서 어떤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좀 고려한다. 네. 그리고 다시 공부할 의사는 있으시다 그랬고요. 그래서 어떤 전공을 좀 원하시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네, 의료 관련 분야.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이제 뭐 경영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법에도 관심이 조금 생기셔서 뭐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신다 그랬는데, 물론 이 부분은 다 MLT SSL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예, 중장기 호주가 부족한 직업군을 따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MLT SSL인데, 다 그 속에 속하는 이제 직종들인데, 문제는 한국에서 경영학이나 뭐 인문학이나 이런 전공을 해가지고는요, 의료 관련으로 뭐 대학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학부도 못 들어가요. 학사도. 보통 이런 의료 관련은 뭐 고등학교 때 성적이야 이분들이야 좋으시겠죠. 대학 학점도 좋고요. 그러나 보통 이런 전공들은요, 그 전에 프리 리퀴짓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가기 전에 뭐 아나토미라든지 뭐 휴먼 비헤이비어라든지 뭐 이런 무슨 뭐 의료하고 연관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뭐 과목들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뭐 인문학이나 뭐 경영 관련 이런 과목에서는, 전공에서는 그런 과목들을 거의 다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 관련은 대부분 입학이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요. 변호사는 뭐 입학하는 데는 영어 조건만 되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호토바기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 항상 말씀해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4인 가족이 호주에 가서 영주권을 받아야 된다 라는 전제를 두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뭐 15년 이상 이 일만 해온 저도 솔루션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워낙 제한적인, 뭐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호주에서 2, 3년 뭐 학사든 석사든 2, 3년 공부를 하고 영주권은 목표했던 영주권이 안 되는 걸 인식하고 자각하고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우리 4인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이 돼 있으신 분들, 예, 그러면 뭐 나쁠 거 없죠, 그죠? 도전해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호주에서 뭐 석사 2년을 공부한 다음에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결국은 따지고 만약에 도전한다라고 하면요, 호주에서 석사 2년만 해서도 영주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공들이 있거든요. 그게 학업 기간이 짧으니까 결국은 뭐 의료 관련이나 이런 것들 입학도 안 되지만 학업이 길어서 대부분은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짧은 석사 2년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석사 2년 학업을 하면요 졸업비자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지역에 따라서 졸업비자가 2년, 3년 뭐 또는 4년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호주의 모든 주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라든지 몇 개 주는 아빠는 엄마가 석사 과정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동반 자녀 학비는 무료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이점이죠. 만약에 이제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자녀를 조교학 홀로 보낸다라고 하면요, 보통 1년에 뭐 최소 한 4천만 원 이상 들거든요. 뭐 첫 해는 좀 더 들 수도 있고요.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가더라도 엄마 생활비가 또 있으니까 뭐 한 6천만 원 이상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4인 가족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동반 자녀들 학비는 무료가 된다라고 하면 아빠 학비만 내면 4인 가족이 비자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교학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4인 가족이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도 소소하게 뭐 주말에 알바를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석사를 공부하는 그 배우자는 풀타임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주거든요. 그러면 뭐 전공에 따라서 언어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뭐 간단한 이런 뭐 일이라도 좀 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다라고 하면 뭐 현지에서 웬만큼 또 벌어서도 생활비를 상당 부분 또 충당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4, 5년 동안 우리 자녀 조교학을 공부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졸업비자 기간에는요, 동반 자녀들 학비를 웬만한 주에서는 다 안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석사 2년 하는 동안은 아빠 학비를 내겠지만 동반 자녀 면제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석사 2년 마치고 이제 졸업비자 2, 3년 기간 동안은 또 계속 자녀들 학비 안 내고, 아빠는 학업 끝났으니까 학비 안 내고, 부부 둘 다 그때는 졸업비자니까 풀타임 일할 수 있으니까 뭐 충분히 호주에서 그때는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생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영주권이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도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호주에서 이렇게 한 4, 5년 정도 보내시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자녀 교육에도 큰, 홀로 아빠 엄마가 떨어져서 조교학 오는 거하고 아빠 엄마가 다 함께 가족끼리 와서 여기서 생활하는 거하고 자녀들이 느끼는 어떤 안정감이나 정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뭐 차를 타고 교외로 얼마든지 가족끼리 이렇게 다닐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정말 도전 한번 해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생활하시다가 뭐 취업인의 길도 연결될 수도 있고, 또 호주에서 그렇게 몇 년간 생활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그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뭐 언어적인 제한 때문에 호주의 큰 회사에서 나를 데려가서 뭐 이렇게 스폰서 해줄 가능성은 너무 적지만, 뭐 소소하게 또 한국 분들이나 또 그 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이 하는 어떤 비즈니스에 이분의 이력이 상당히 또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생겨서 그렇게 또 취업비자가 성립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그건 불확실한 거고 뭐 단정 지어 놓고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그게 힘든 거죠. 자, 이렇게 40대 가장이 호주 이민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게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초기에 이렇게 4인 가족이 오면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아주 시골 지역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대도시에 가면요, 그 학교에 다니는 한국 부모님들, 꼭 유학생 가족이 아니더라도요, 뭐 저 같은
가족들, 호주에 살고 있는 교민이지만 뭐 한국 백그라운드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친분이 좀 생겨요. 혹은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뭐 절도 있거든요. 그런 종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아름아름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맥이 좀 넓혀지죠.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파트타임 잡을 통해서 뭐 혹은 주변의 이웃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금 제가 직설적인 얘기긴 한데요. 절대 그분들 앞에서 징징거리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하면요, 대부분 그분들은 새롭게 호주에 오셨는데 그래도 4인 가족이 이렇게 건강한 가족이 왔는데 내가 뭔가 좀 이분들한테 조언도 드리고 좀 도움을 드리려고 마음을 조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만날 때마다 계속 호주는 뭐 이래서 안 되고 뭐가 느려 트여서 안 되고 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냐는 둥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징징거리면,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 같은 교민분들은 이분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 분이구나. 네, 호주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구나. 그렇게 좀 더 적응된 다음에 내가 지금 사실 이분한테 뭐 간단한 일이지만 내가 뭐 무역업을 한다고 쳐요. 그럼 우리 회사 창고에 뭐 물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좀 기록도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뭐 몸도 조금 쓰지만 뭐 그러나 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파트타임 정도 잡은 줄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분이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하면 이분한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있잖아요. 자기가 빨리 자신 입장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 호주에서 좀 자존심을 내려놓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주변에서 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뭐 40대에 혼자 뭐 직업을 찾아서 호주에 왔다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4인 가족이 왔다 그러면 좀 달리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좀 더 이렇게 친분을 쌓고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꼭 동문이 아니고 뭐 학연 지연 이런 게 아니라도요. 자, 이상 제가 40대 가장이 호주 이민에 도전할 때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되고 어떤 걸 사전에 인지를 하고 도전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뭐 이 분들은 제가 이메일을 뭐 3번 정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 포기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면 83년생인 와이프분이 공부하시라, 그러면 훨씬 더 찬스가 있다. 83년생이니까 아직도 뭐 30대 중반을 살짝 넘어가는 분이니까 영어도 좀 되시고요. 그러면 또 조금 찬스가 좀 달라지죠. 그리고 와이프가 공부하면요, 가장인 내가 풀타임 일하는 조건을 가지고, 만약에 와이프분이 석사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인 내가 풀타임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갈 수 있는, 학교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여러 일들을 해보면서 내가 호주 사회를 알아갈 수 있는, 훨씬 더 빨리 적응이 되는 경향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에서 내가 뭐 마케팅 관련 일했다라고 하면 뭐 호주에서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라는 직종으로 뭐 취업 이민의 기회가 또 작지만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부부가 둘 다 40대 중반이다 그러면 뭐 더 난감하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도전을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40대 가족이라고 하면 오늘 호토바기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 또 당부드렸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 염두에 두시고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